여러분, 주간형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이번에는 계시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이 계시명도 오리지널 계시명과 변칙 주간형이 있어요. 이 오리지널 계시명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넓게 정단부가 도달하기 전에 잘라버려서 나무가 넓게 퍼지도록 한 모양새고, 이 변칙 주간형은 그러니까 주간형을 살짝 변경한 거예요. 아까 볼게요. 주간형이 이렇게 가지가 있었죠. 근데 변칙 주간형은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주간형이긴 주간형이지만 윗부분이 잘려나간 주간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윗부분이 잘려나간 주간형. 그러면 왜 이렇게 자르냐? 왜 멀쩡한 나무를 이렇게 자를까요? 여러분, 주간형은 나무가 위쪽까지 이렇게 빽빽하게 차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잘 못 받아요, 나무가. 빛을 잘 못 받지만, 그러나 이 변칙 주간형은 이 상단부가 열려 있기 때문에 빛이 훨씬 더 나무 안쪽까지 잘 들어오는 거죠. 잘 들어옴. 그리고 이 나무 수관이 안쪽이 좀 비어있기 때문에 통풍도 잘 돼서 과일이나 잎사귀가 통풍이 안 돼서 짓무르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이 적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을 해줬죠. 나무가 너무 덥수룩하는 것은 나뭇잎이 너무 덥수룩하면 우리 머리카락과 마찬가지로 머리가 너무 길고 관리가 안 되면은 머리에 이가 생기고 막 비듬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나무도 똑같아요. 너무 덥수룩하면 오히려 벌레가 생기고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단부를 열어서 빛이 잘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통풍이 좋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시명, 변칙주간형은 키가 작으니까 사람이 관리하기가 쉽겠죠. 이 계시명의 장점들은 뒤에서도 정리할 테니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해요. 선생님이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변칙 주간형은 이제 자두나무 모양이에요. 이게 변칙 주간형에 딱 정말 너무 잘 드러나는 나무는 아니지만 비슷해서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나무가 보면 이렇게 자라고 옆으로 널리 퍼졌죠. 나무 가지 이렇게 따라 그려봤을 때. 그리고 여기는 좀 잘려 나갔어요, 나무가. 이게 바로 변칙 주간형이고요. 계시명도 이제 변칙 주간형이랑 좀 더 비슷한데 나무 키가 굉장히 낮고 가지가 옆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서 옆으로 퍼져 나간 가지에서 이렇게 위로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이 계시명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시명을 잘 나타내주는 나뭇가지의 모양새라서 선생님이 사진을 넣었습니다. 이것도 계시명 나무의 한 종류인데요. 이거 복숭아 나무예요. 복숭아 나무인데 이렇게 또 키가 되게 작고 널리 옆으로 퍼져나갔죠? 이게 바로 계시명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간형과 계시명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게 글씨가 이렇게 깨지네요. 장점, 여기가 단점이에요. 글씨가 왜 이렇게 깨졌을까요? 자, 주간형은 어떻게 생겼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주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요. 주간형은 이렇게 높이 삐죽하게 생겨서 이런 식으로 생긴 나무가 주간형이었어요. 반면 계시명은 여러분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넓게 생겼습니다. 자, 주간형은 웃자람이 없어요. 이 웃자란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정아우새가 너무 강하게 이 정아우새가 위로 가서 나무가
이제 키가 쭉 골고루 크는 것이 원래 이상적인 형태지만 이 웃자란다는 것은 이렇게 길어질 필요가 없는 가지가 정화우세가 강하게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커져야 되는데 뭐 이 가지, 이 쓸모없는 가지가 이런 식으로 길어지는 거예요. 그게 웃자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간형은 웃자람이 없는 이유가 이렇게 골고루 정화우세를 나뭇가지가 받고 있기 때문에 웃자람이 없어요. 여기가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단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단부로 옥신 호르몬이 가서 이 위쪽이 길어져요. 그래서 나무가 위로 커지지 쓸모없는 가지가 웃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 개심형은 나무 정단을 잘라놨기 때문에 그만큼 가지가 없어요.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주간형이 가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열매가 이게 과일, 여기가 원래 과일 글자예요. 과일이 많이 달립니다. 이 가지 수대로 과일이 주렁주렁 달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원줄기와 결합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 개심형은 이게 나무가 여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굵은 가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무가 굉장히 이 무게를 지탱하기 무거워요. 이걸 원줄기라고 하는데 이걸 원줄기라고 하고 이걸 원가지라고 하는데 이 원가지가 크고 무거운데 밑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뻗어 있으니까 원줄기에 원가지가 결합하는 힘이 좀 약해서 나무가 찢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주간형은 나무가 위로 자라고 나무 가지들이 수평이 아니라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나무 이제 원가지와 원줄기가 결합하는 힘이 강해서 나뭇가지가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주간형의 장점 마지막으로 나무 세력이 안정되어 있어요. 이 나무 세력이 정화우세랑 비슷한 이제 느낌인데 이 주간형은 나뭇가지를 인위적으로 잘라내고 상단을 열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가 굉장히 안정하고 정화우세를 일으키는 호르몬 옥신도 골고루 나무에 퍼져서 나무 세력이 안정합니다. 자, 그 대신 단점도 있겠죠. 장점만 있을 수는 없어요.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이게 위로 자라다 보니까 수고가 높아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사람이 이만큼 키가 있는데 위 꼭지까지 올라가서 관리를 하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리고 바람에 의한 피해가 심해요. 키가 크니까 바람을 일단 정통으로 맞기도 하고 가지가 많아서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의한 피해가 크고요. 이 겉에 쪽 가지는 햇빛을 잘 받지만 이 안쪽 가지는 빛을 잘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안쪽 가지는 광 부족 현상이 나타나요. 자, 그리고 이거는 과실인데 과일이 많이 달리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사과같이 알맹이가 크고 한 과일에 이제 풍부한 영양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과일 종류들은 과일이 많은 것보다는 과일이 한 개의 과일이더라도 제대로 생산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가지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리고 그 가지마다 열매가 달려 있으면 이 뿌리에서 영양소를 줘서 먹여 살려야 하는 가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과실의 품질이 불량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개심형의 장단점을 알아볼게요. 개심형은 관리하기가 편해요. 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키가 사람 키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관리 작업을 해주기가 편하고요. 그리고 주간형에서는 안쪽 가지가 광이 부족했다면 개심형은 이렇게 넓게 가지가 퍼져 있기 때문에 모든 가지의 빛을 골고루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과실인데 개심형은 이제 넓게 퍼져서 가지는 좀 적지만 빛도 골고루 잘 받아서 영양소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수가 적기 때문에 한 가지에 가는 영양소가 충분해서 과실의 품질이 좋아집니다. 반면 단점은
이 원줄기가 지탱해야 할 원가지들이 무겁기 때문에 원가지의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과일 수가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게시명은 나무가 넓게 퍼지게 우리가 스스로 전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전정 기술을 잘 배우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게시명으로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관형과 게시명의 장단점을 잘 알아두도록 해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나무의 생장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고, 나무의 주관형과 게시명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정리를 한번 하면은, 자, 나무의 생장 특성을 알아봤고, 그리고 주관형과 게시명을 알아봤어요. 수형의 종류의 주관형, 그리고 게시명이 있었죠. 이 주관형에는 오리지널 주관형이 있고 세형 주관형이 있었어요. 이 세형 주관형은 사과나무 외화 재배에 자주 사용되는 수형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게시명에는 변칙 주관형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이제 상단을 잘라낸 것을 변칙 주관형이라 했고, 오리지널 게시명이 있었죠. 자, 마지막으로 이 수형 종류, 주관형과 게시명에 따른 장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이 다 이해가 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